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간은 상대적이다. 주식시장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했는데요.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이 영상은 뭐 아시다시피 중간 광고로 빼고 진행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주식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어, 그 주가지수라는 게 있죠. 이 주가지수가 있는데, 주가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목들의 그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뭐가 있냐면은, 생각보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아래 보시면은, X축이 있죠. 여기 지금 시간인데, 이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냐? 어떤 종목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요게 이런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때가 언제 발생된 건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이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죠?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 과거에 있는 차트를 가지고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까요? 그게 맞을까요? 그거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의견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언제 생긴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언제 그게 생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8월달, 요 8월달에 요 구간은 뭐 금리가 인상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외적으로 악재가 발생하는 구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점이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시점, 어떤 시간의 어떤 기준점.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은 그걸 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의 변동폭이나 아니면은 그 주가의 형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A라는 사람은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여러분 이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B라는 사람은 느리게 흘러요. 이거 왜 그런가? A가 빠르게 흐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계좌를 자주 본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한다. 세 번째, 자금이 많다. 거꾸로 또 얘기하면은 회전율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느리게 가는 사람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근데 얘는 또 뭐가 있냐면, 부자라서 돈이 많아요. 이미 얘는 돈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주식시장에서 시간을 느리게 보내야 된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식시장이 시간이 다 다르게 흘러요. 누구는 빨리 흐르고, 누구는 적게 흐르고, 누구는 뭐 흐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똑같이 6시간 30분을 똑같이 보냈는데, 누구는 이게 하루가 지나갔나 안 지났나 모를 정도로 되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요. 누구는 엄청 빨리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포지션은 계속 시간을 느리게 흐를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장에서 단순해 보이지만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 삶에서는 이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건 맞지만은, 뭐 내가 1층에 있거나 20층에 있거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건 맞습니다. 20층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늙어요. 그런데 뭐 결국에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그게 결국 뭘로 한다? 수익률로 이게 된다. 즉 수익률이 올라가려면은 시간을 느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느리게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은 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은 대형주, 우량주, 실적주 일수록 느리게 갑니다. 마치 그 우주에서 되게 그 질량이 큰 그런 어떤 행성이, 엄청난 큰 행성이 있으면은 그쪽에 들어가면 시간이 느리게 가듯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반대로 테마주, 잡주, 그 다음에 테마주, 잡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부실주, 여기로 들어가면은 뭐예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빨리 죽습니다. 또 하나, 신용, 미수, 그 다음에 대출, 이걸 받으면 뭐가 돼요? 이것도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어디로 가는 게 뭐냐면 일로 가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 내용이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테마주, 부실주, 잡주를 들어가거나 신용, 미수, 대출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돈이 많거나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시간을 느리게 갈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높은데 빌딩에 살면은 여기가 가장 빨리 죽어요. 여기가 천천히 죽고, 실질적으로 되게 작은 단위지만은, 그러면 분명히 여기 밑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요. 주가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포지션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방법이 많죠. 근데 요 구간에서 전체적인 요 흐름의 박스를 보면은, 흐름의 박스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면 상당히 불리하죠. 이거 상당히 불리해요. 근데 야, 내가 여기서 고점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죠. 왜? 내가 얘보다 비싸게 샀으니까. 이런 습관을 갖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항상 불안해지는 거예요. 항상 시간은 빨리 흐릅니다. 항상 높은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몇 층인데 살려주세요 많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높은 데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해소를 하려면은 항상 낮은 데서 싸게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싸게 매수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분할 매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할 매수는 시간을 느리게 해줍니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저점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점 매수인데 뭐냐면은, 내가 심리적 오류라고 해야 되나? 심리적 오류나 착각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심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비싸게 샀어요. 근데 또 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기서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과거에 내가 비쌌던 거는 조금 내려놓고
심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겨요? 매수를 하면 뭐가 생겨요, 보통? 희망이 생깁니다. 미래를 꿈꿉니다. 근데 이거를 사기 때문에 뭐예요? 또 여기서 미래를 또 꿈꿔요. 원래는 여기서 사가지고 밑으로 빠져 살 때 여기서 보면은, 야, 나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는데, 여기서 사버리면 뭐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미래가 있네? 희망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분할 매수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어가가지고, 좀 다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다른 개념에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예. 다른 개념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요,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구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행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정말 조그만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거랑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거랑 뭐예요? 예.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흐르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내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투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느리게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굳이 대형주만 가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종목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얘가 여길 갔어요. 여기 들어갔습니다. 여기 종목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럼 얘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데 이걸 느리게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안에서 얘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가지만은 요 안에서 템포를 얘로 맞추는 거예요. 템포를. 예를 들면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1년이 흐를 때 얘가 3년이 흘러요. 3배 차이 나갑니다. 시간이 3배 차이가 나요.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하냐면 돈을 3배를 더 때려 박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얘를 3배를 더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저점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형주 1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대형주 1000만원을 넣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럼 얘는 왔다 갔다 변동폭이 이러니까 팔아요. 근데 얘에서 내가 1억을 다 못 넣어요. 얘는 여기서 1억 중에 1억을 넣은 거고요. 얘는 1억 중에 1000만원을 넣는데, 그냥 매매를 해버리면 얘는 1억을 못 넣어요. 왜? 내가 여기서 시간 빨리 흐르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내가 여기다가 3억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3억을. 그래야지만 내가 1억을 넣더라도 또 넣어서 시간을 완전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설명이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함께 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게 또 하나가 있고, 또 새로운 개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흔히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봐야 된다. 그쵸?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 봐야 된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포함된 게 금리, 채권금리, 코로나, 그리고 여기서 인플레이션, 환율 등등이 있잖아요. 그다음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서 계속 바뀌어요. 어떨 때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가, 어떨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가, 어떨 때는 정말 더 빨리 흘렀다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금리 제끼고, 채권 제끼고, 인플레이션 다 제끼고, 요거 다 무시하려면, 얘를 다 무시하려면은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요 안에서, 이 닫힌 공간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한다. 그러면은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종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종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안에서 각각의 어떤 포지션을 갖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전체 들어가는 합은 똑같거든요. 아까 지구처럼 그려줬죠. 전체 들어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전체 합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돈을 누가 빨아먹는지를 봐야 되는데, 돈을 누가 빨아먹는지는 어떤 테마, 그죠? 어떤 테마가 형성되거나, 뭐 트렌드가 형성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결국 여기서 변칙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서 먹는 건 뭐냐면 앞에 그 외부에 있는 요인이죠. 외부에 있는 요인을 다 무시하는 게 있어요. 다 무시하는 거. 그 뭐예요? 거래량 없는 걸 찾아야 돼요. 거래량 없는 걸 찾아야 돼요. 거래량이 없는데 회사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뭘 해야 된다? 외부 요인을 다 무시하는 거니까 외부 요인이 바뀌는 게 뭐가 있죠? 그죠? 이거예요. 장기 투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없다. 왜냐면 외부의 요인을 엄청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겨내려면 결국엔 거래량 없는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종목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 B가 있으면은 똑같이 테마가 똑같아요. 같은 테마에 A, B, C가 있어요. 뭐 대장, 부대장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얘가 이제 장기 투자로 이거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막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형주가 있고, 얘는 중형주가 있고, 얘는 거래량 없는 소형주가 있어요. 그럼 얘를 택하는 게 좋아요. 장기 투자를 한다면. 물론 이제 스윙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개념에서 저를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된다? 에너지 준위를 낮춰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에너지 준위를 낮춰야 된다. 이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거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2부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는 그 엔트로피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가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건 제가 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몇 번씩 보시면서 빠르게 보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